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백신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백신 하나로 인해서 어떤 종목은 울고 또 어떤 종목은 웃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일단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이 90%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특히 경기 민감주가 많이 속해 있는 다우지수가 크게 올랐고요.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화관 관련주가 거의 50에서 60% 정도 급등을 했고요. 크루즈 관련주가 30%대 안팎, 그리고 항공주는 10%대, 또 금융주와 여기다 에너지주, 소매 유통주 이런 것들이 일제히 10% 정도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선방을 했었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집콕주들은 백신 소식과 함께 크게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뉴 노멀로 향해 가는 그런 시장에서 성장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은 워낙 크게 올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종목의 순환 매정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소식과 함께 상품 선물 시장도 일제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는 급등한 반면에 금값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재 뉴욕 증시 마감까지 약 3분가량 남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우지수가 이 백신 관련 호재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이 탄력을 조금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다우지수는 3.1% 오르면서 29,20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한 모습입니다. 기술주의 약세 이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1.4% 떨어지면서 11,70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시 오늘 장 막판에 지금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46포인트가량 오른 3,555에 거래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장에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응한 데에는 백신 관련 호재가 주된 원동력이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9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선물 시장에서 400포인트 오르고 있던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이자의 주가는 장중 한때 8% 가까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주와 여행주도 올라줬는데요. 델타항공의 주가가 장중에 14.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소식이 더욱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90%의 효과는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했던 수준이었으며 또 이전에 안토니 파우치 박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50에서 60%의 효과만 나타나줘도 우선은 괜찮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형 기술주들은 이런 급등세에 뒤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또 백신 개발로 시장 순환이 이뤄질 거라는 예상에 투자자들이 이 기술주 매수를 줄이고 차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사태로 인한 시장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난밤 국방부 장관인 마크 에스퍼를 해임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은 임기 동안 그의 행방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백신 관련 호재가 전해지면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굉장히 크게 힘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형 기술주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지수가 조금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2.95% 올랐습니다. 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막판에 탄력을 잃은 모습이고요. 29,15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 떨어지면서 11,700선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41포인트 회복해줬습니다. 3,5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아마 지난 밤 사이에 경기 민감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활짝 웃었을 것 같고요. 기술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울먹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이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의 좀 지배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이날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증시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선물 시장의 흐름도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와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 윤곽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이 개장 전에 백신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 방향성을 바꿔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바로 이 90%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에버코어라는 IB에서도 컨센서스 60에서 70%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당초 FDA에서 이 백신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효능의 수준이 한 5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 전문가들도 한 75%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90%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시장이 왜 환호를 했나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백신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V자 경기 회복론을 좀 지지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에너지라든지 금융주 등의 민감주와 전통적인 소비재주들이 좀 시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고요. 반면에 집콕주는 좀 크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인데요. 상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어떤 울고 웃는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가장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겠죠. 국제 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거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그 정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시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약간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소식의 여파를 그대로 맞아서 8% 넘게 급등을 했고 6개월 내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감산 협상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한 $40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상단이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7.89% 오르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40.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은 크게 내렸습니다.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급락했던 이 시점이 바로 백신 소식이 전해졌던 그 시점입니다. 금값은 더 이상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4.45% 내리면서 1,864.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0.8%가량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잠시 후에 외신에서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강세가 증시의 하락, 달러 약세는 증시의 상승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됐었지만 지금부터는 이게 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증시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현재 0.6% 올라서 92.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호재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7%나 급등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95%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0.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간에 길을 펴지 못했던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탁월한 선택 같아졌다라는 이 블룸버그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날 백신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러셀 1000 밸류 지수 같은 경우에 5.7%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월 초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펠로톤이라든지 넷플릭스, 줌 비디오 등의 집콕 트렌드의 수혜를 받았던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술주들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100지수 대비해서 이 자치주 지수가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의 또 아웃퍼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하는 가치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간의 코로나19발 락다운 조치가 많이 좀 나오면서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력이 있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편중을 좀 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백신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치주 투자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수년간 힘을 못 얻었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러셀 1000 밸류 지수가 여전히 한 마이너스 4.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가 40% 이상 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많은 이 국채 대량 매도,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은행주가 지난 3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그리고 또 소형주도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내셔널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백신 효능 입증 소식이 메가캡 기술주와 헬스케어로부터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매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 순환매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순환매와 별도로 시장 전반에 분명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본다면은 본래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저희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현재 실적 규모가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그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ETF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가치주 ETF 중에 가장 좀 이 대표적인 것이 티커 VLU 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편입 종목을 비중별로 살펴보면은 가장 높은 것이 AT&T고요.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제너럴 모터스, IBM 등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주 ETF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MTUM이라는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이익이 인텔이나 AT&T보다 안 난다고 볼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익 규모로 따지기에는 좀 모호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이해를 할 때는 경기가 이제 V자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뒷받침되면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팬데믹의 피해 우려로 좀 과대한 좀 낙폭이 나타났던 업종의 반전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동안 못 올라왔던 업종들이 따라와 준다면 시장 전반에는 당연히 좀 호재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 백신 호재 소식이 나온 이후에 스티븐스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는 S&P 500 지수가 3,900선까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반면 이날 집콕 트렌드와 관련한 업종,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좀 피해야 할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은 이 홈트 트렌드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펠로톤이라든지 그리고 화상회의에 또 수혜를 받았던 줌비디오, 도큐사인, 넷플릭스, 페이팔 등의 종목들이 그 규모와 좀 무관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락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야후파이낸스에서는 팬데믹 수혜주를 사례별로 좀 따져봐야 한다라고 좀 경계론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재택 트렌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 완전히 좀 끝나버렸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가운데서도 로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고객들이 이 시청을 해야지 광고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넷플릭스는 순전히 구독료 기반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살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 관련 업종에 대해서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준비될 시에 피해야 할 리스트로 펠로톤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 그리고 코스트코, 줌비디오 등을 꼽은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증시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사이 시장을 살펴보면 달러 가치가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도 꽤 크게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가의 전략가는 진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프리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데이비드 제르보스는 추가적인 시장 상승을 전망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팬데믹을 빠져나오는 동안엔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인식됐던 것이 달러 약세, 증시 상승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연준이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계속 들고 있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금융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을 보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 한때 0.8%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시는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된다면 자본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통화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즉 미국의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달러를 자본으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와 달러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진짜 코너로 돌아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팀장님, 이제 우리가 한동안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될 경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백신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동안 강달러 걱정은 좀 덜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점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 백신보다도 바이든의 당선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트럼프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서의 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재정 부양 가능성. 물론 이 공화당 상원의 좀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돈풀기 규조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일단은 바이든 시대와 더불어서 약달러 지속 예상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진짜로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실제로 좀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도이체방크 같은 기관에서는 대규모 재정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달러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유로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통화별로 가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간밤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은 매우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 기관에서 이 백신에 따른 경제 전망들을 내놨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에 더해 백신에 대한 희망까지 커지면서 경기 반등 역시 확장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더 큰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에서는 2021년 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의 재정 정책이 상원 장악의 실패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1조 달러 정도의 규모는 재정 패키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이 GDP 같은 경우 3.9% 위축을 예상했고요. 2021년에는 6%의 확장을, 2022년에는 4.6%의 확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확신을 했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해제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FDA가 1월까지 최소 1개 정도의 백신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성장률은 내년 2분기에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은 또 2025년에야 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몇 년간 연준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으로 온종일 시장은 떠들썩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점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최근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리고 재정부양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당선으로 물론 공화당 상원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부양 기도도 커지니까 양방향으로 좀 해결 기미가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어저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은 대박이었다 이런 좀 수치를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에 3분기의 호실적이 V자 회복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이 분석을 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백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은 특히 경기 민감주의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이 미중 관계 개선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이날 상승했습니다. 항공주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속속 증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래 최대 승객 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이 백신 소식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론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반도체 장비주가 바이든 당선에 따른 미중 관계 개선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이날 좀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도 불구하고 상승권에서 그래도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IB에서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무너진 미중 관계를 고치려 할 것이다 라면서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 변화가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엔드마켓에 대한 수요가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공급망 차질 개선 등의 양방향에서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제재 해제 또는 변경에 나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업체들의 제품 수출이 다시 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고요. 추가 재정 부양 시에는 소비재주와 관련된 반도체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분석을 했습니다.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을 꼽아본다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퀄컴 그리고 스카이웍스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MIC 또 다른 이 중국 업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제재 관련주를 또 포함을 한다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 등의 반도체 장비주가 이 같은 분석의 수혜주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도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바이든이 들어오더라도 미중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계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또 조짐이 나왔었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 정부가 애초에 이 미국과 합의를 했었던 1차 미중 무역 협정을 재협상을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 더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CNBC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미중 긴장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C의 관계자 역시도 관세 제거라든지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 예상은 시기상조라는 또 경계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와 같은 예측 불가능성은 또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다자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좀 차이점으로 그래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호실적이 좀 나와줄까요? 지금 보면은 전망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킹알파 집계를 따르자면은 최근 석 달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무려 24건이었고요. 그리고 하향 조정이 제로일 정도로 전무할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또 이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 램 리서치라든지 KLA 등의 기타 주요 장비주들도 물론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반응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실적은 모두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일단은 좀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물론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도 분명 존재했겠지만 항공주 나름대로의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비롯한 여러 항공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3월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승객들이 항공편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1,400편의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제트블루 역시 같은 기간에 증편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다고 항공사들의 여건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인데 이번 분기 지금까지 현재 그 미국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3,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9천만 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미국의 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트블루의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휴가 다가올수록 특정 시장의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선 국내 수요를 말합니다. 국내 여행에 한정되어서 그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팀장님, 이게 여행 수요가 이제 곧 좋아질 것이라는 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사의 정상화까지는 멀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만 지금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리고 정상화까지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다라는 게 또 가시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 한계를 깨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항공주가 급등한 것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실적 발표의 코멘트를 보더라도 근거리 일반 여객 수요는 개선 추세를 지속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즉 국내 여행은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 3분기에도 기업 출장용 여객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89% 감소를 했는데 내년까지도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간밤 백신 소식에 이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드사와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백신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여행 수요 및 소비 지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주가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8%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연출했고요. 마스터카드 10%,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2%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여행에 민감했던 주로 중소기업들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기업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랠리를 보여줄 기회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끌어올린 매출이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매우 큰데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항로가 막히면서 70에서 75%가량 감소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늘 희비가 엇갈렸던 종목들, 슬펐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쭉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페이팔이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이팔 8% 가까이 빠졌고요. 스퀘어가 6%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제공했는데 팬데믹으로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수혜를 좀 입었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웃었던 종목들이 확연하게 나뉘었는데 사실 이 팬데믹으로 새로운 생활 패턴은 우리가 쭉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페이팔과 스퀘어가 좀 오늘 급락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들이 과연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조금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그런 반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온라인 결제 관련주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 패턴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라는 점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만 어쨌든 간에 이들 기업이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수혜가 약화되는 것 그리고 이른바 기고 효과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될 가능성은 저희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페이팔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4분기에 활성 계정 1,130만 개가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준입니다. 근데 시장은 2분기에 이 수치가 2,130만 개 그리고 3분기에 1,520만 개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계정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 즉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면서 당시에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펀더멘털보다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언제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트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